야, 임마. 여기가 무슨 편의점이냐? 대학 근처도 못 가본 놈이 맨날 취직시켜달래. 짜장면을 먹으려던 직원들이 박주임의 소리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엔진 생각보다 단순하다니까요? 중국집 배달원 도진의 소리에 잠시 정적이 흐르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대로 가면 또 열이 차는데. 엘리트 직원들도 수년간 풀지 못한 숙제, 단 몇 초 만에 잡아내는 문제점. 도면을 스쳐봤을 뿐인데 허공에 그려지는 공식들, 도진이 가진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한성자동차 본사 건물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높게 솟아 있었어요. 정문 앞 회전문으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사람, 서류를 겨드랑이에 낀 채 전화를 받는 사람, 커피 한 잔을 들고 빠르게 걷는 사람. 저마다 바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한 청년이 들어섰어요. 이름은 한도진. 29살이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철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탕수육 한 그릇. 가방 틈새로 기름 냄새와 춘장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배달 온 청년치고는 발걸음이 유난히 빨랐어요. 두리번거리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건물을 수십 번은 드나든 사람처럼 어느 복도를 돌면 어느 부서가 나오는지를 꿰고 있는 사람처럼 걸었어요. 경비원도 따로 막지 않았습니다. 철가방 든 배달원이 들어오는 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설계팀 사무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점심시간이 언제인데 지금이 몇 시야? 옆자리 직원이 맞장구를 쳤어요. 배달이 왜 이렇게 느려, 요즘? 도진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짧게 얹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굳은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섰습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순서대로 빠르게. 젓가락과 수저도 하나씩 옆에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도진은 이미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빈 그릇들을 다시 가방에 챙겨 넣던 도진이 슬그머니 박주임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회사 설계팀에서 12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특히 더 컸어요. 도진은 철가방 손잡이를 쥔 채 별것 아니라는 듯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주임님, 저 일 좀 시켜달라니까요. 박주임이 짜장면 그릇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꾸했어요. 얌마, 여기가 무슨 편의점이냐? 오며 가며 일 시켜달라면 아무나 다 시켜줘? 여기 전문직이야, 임마. 젓가락으로 면을 한번 휘휘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넌 학교가 어딘데 전문직을 해, 전문직을. 주변 직원들이 픽픽 웃었어요. 한두 번 들은 대화가 아니라는 듯, 구경거리도 못 되는 일상이라는 듯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졸 배달원이 엔진을 만지겠다고요? 한 직원이 특히 크게 말했어요. 자리에서 반쯤 돌아앉으며 도진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배달이나 잘하세요, 배달. 웃음소리가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사무실 안이 잠깐 들썩였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서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내리깔지도 않았고 뒷걸음치지도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한마디를 꺼냈어요. 엔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웃음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1초였어요. 그러다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배를 잡았고 누군가는 단순하다고 저 사람이 하며 옆 사람을 쳤어요. 박주임은 그제야 짜장면 그릇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도진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발끝으로 도진의 철가방을 툭 밀어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도진의 시선이 가방 쪽으로 한번 향했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진은 돌아섰어요. 가방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올라왔어요. 도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을 향해 걷는데 오른쪽 벽면에 커다란 설계 도면이 붙어 있었어요. A형 용지 4장을 이어붙인 크기였습니다. 이 회사가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신형 엔진의 내부 구조 그림이었어요. 도진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도진의 눈이 도면 한 귀퉁이를 향해 좁아졌어요. 손가락 하나가 허공에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짚어가는 것처럼. 그러다 그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대로 가면 또 열이 차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또각, 또각. 균일하고 느린 박자였습니다. 회장 오세훈이었어요. 비서 한 명을 뒤에 세우고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등이 곱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흰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도진 곁을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 도진이 돌아봤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도진은 그대로 벽의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서 열이 빠져나가는 길이 꺾입니다. 꺾이면 열이 이 안에 갇혀요. 압력이 쌓이면 결국 터집니다. 뒤에서 인사팀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은 배달 온 사람입니다. 제가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말 없는 제지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의 눈이 도면으로 향했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회장이 옆에 서 있는 연구팀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 부분 컴퓨터로 확인해봐. 연구팀장의 얼굴에 황당함이 스쳤습니다. 배달원 말을 근거로요? 회장이 짧게 답했어요. 확인해보라고. 도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철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조용히 힘을 놓았어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연구팀장이 마지못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이미 복도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서가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어요. 철가방을 손에 든 채 방금 자신이 한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처럼. 그날 오후 연구팀 사무실 안에서는 아무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선임 연구원 최 과장이었어요. 이 회사에서 8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배달원 말 한마디를 확인하러 앉아 있다는 게 영 마땅치 않은 듯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 옆자리 후배가 작게 물었습니다. 진짜 돌려요? 최 과장이 마우스를 딸깍 누르며 짧게 답했어요. 회장님이 하라셨잖아. 화면에 숫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안쪽 온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처음엔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최 과장이 팔짱을 끼며 뒤로 기댔어요. 봐봐, 멀쩡하잖아.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프 한쪽이 갑자기 가파르게 치솟았어요. 경고 표시가 화면 가득 붉게 떴습니다. 최 과장의 팔짱이 풀렸어요. 몸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좁아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후배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최 과장이 마우스를 움직여 수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2번, 3번.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손가락으로 짚었던 그 부분, 열이 꺾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온도가 한계치를 넘어섰어요. 배달원이 복도에서 중얼거린 말이 맞았습니다. 그 결과가 회장에게 보고된 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짤막한 지시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내일부터 나오라고 해. 인사팀장이 복도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식 채용도 아니고 부서 배치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장 지시였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진이 그 소식을 들은 건 저녁 6시 중국집으로 돌아가는 오토바이 위에서였어요.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한참을 듣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서 있었어요.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진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도진은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를 입고 한성자동차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 철가방을 들고 드나들던 그 문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도진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배달 왔어요? 도진이 인사팀장 이름을 댔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한 통 넣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방문증을 내밀었어요. 연구동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기름과 금속이 섞인 냄새, 그 아래 희미하게 깔린 용접 냄새. 도진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 벽면을 가득 채운 도면들, 한쪽 구석에 반쯤 분해된 채 놓인 엔진 부품. 도진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면서 걸었어요. 연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과장이 도진을 한번 훑어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후배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말이 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숨기려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도진의 귀에 닿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어요. 인사팀장이 도진에게 첫 업무를 건넸습니다. 창고 정리, 부품 운반, 회의실 세팅. 연구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하루 도진은 12번 창고를 드나들었어요. 박스 하나에 공구가 23개, 부품이 17개.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도진은 그 손을 바지에 한번 문지르고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3, 4, 5 자리를 떴어요. 도진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편의점 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1,400원짜리였어요. 그걸 천천히 먹으면서 눈은 맞은편 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늘 아침 새로 붙은 도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복도에서 봤던 것과 같은 계열의 엔진 구조였습니다. 도진의 손이 멈췄어요. 김밥이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부품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철제 부품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지나치는 연구원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3층 계단 중간쯤에서 도진이 발을 멈췄어요. 난간 너머로 연구실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창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어요.
회장 오세훈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도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서로 바라봤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회장이 천천히 시선을 걷었어요. 도진은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영구동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도진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남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진은 그냥 남았습니다. 창고에서 낡은 의자 하나를 끌어다 도면 앞에 앉았어요. 형광등 하나만 켜진 연구실 안이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공책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선 하나를 긋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막히면 여기로 돌려야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도진의 펜은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도진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50분 영구동 정문 앞. 경비원이 방문증을 내밀고 도진이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하루가 열렸어요. 정식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었고 자리도 없었어요.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늘 커피였어요. 연구팀 직원들 것 12잔, 임원실 것 3잔. 설탕 하나에 프림 하나인 사람, 블랙만 마시는 사람, 뜨거운 걸 싫어하는 사람. 도진은 두 번째 날부터 메모 없이 외웠습니다. 세 번째 날부터는 물어보지 않아도 맞게 가져다 놨어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컵이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만 났다가 사라졌어요. 커피 다음은 복사였습니다. 회의 자료 50부 양면 인쇄, 스테이플러 찍기. 그 다음은 창고였어요. 무거운 철제 부품을 3층까지 날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곳이라 도진은 늘 계단을 이용했어요. 하루에 10번 넘게 오르내렸습니다. 손바닥 안쪽에는 굳은 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야, 이거 저기 갖다 놔. 최 과장이 서류 뭉치를 도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눈은 모니터를 향한 채였어요. 도진이 가져가려는데 다른 연구원이 뒤에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02호 회의실 세팅도 해요. 오후 2시 전까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탕비실 물도 없던데.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말들이었습니다. 도진은 그것들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넣고 돌아섰어요. 군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혼자였어요. 연구원들이 335 구내식당으로 향할 때 도진은 복도 끝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2개에 2,500원짜리였어요. 천천히 먹으면서 무릎 위에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젯밤에 그려둔 열흐름 경로였어요. 선 하나가 마음에 걸렸는지 도진이 지우개로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었어요. 삼각김밥 1개가 다 사라질 때쯤 선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도진이 연구실 안쪽 선반에 부품을 올려놓으려는데 최 과장이 들어오다 도진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 거기 말고 저쪽이요, 저쪽. 왜 맨날 얘기해야 알아요? 도진이 부품을 들고 반대편 선반으로 옮겼어요. 그 옆에서 젊은 연구원 하나가 작게 웃으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제 회장님이 부른 거 맞아? 도대체 뭘 하러 온 건지. 도진의 등이 그 말을 들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선반에 부품을 올려놓는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도진은 부품을 나르다가도
복사를 하다가도 지나치는 연구실, 문 사이로 보이는 도면이나 기계 앞에서는 꼭 한 번씩 멈췄습니다. 딱 2, 3초였어요. 길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치듯 훑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커피를 나를 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읽어내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에서 혼자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영구동 불이 꺼지고 복도가 조용해진 뒤에도 도지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창고에서 끌어온 낡은 의자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낮에 창고에서 부품을 나르다 잠깐 본 소형 엔진 부품 하나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냉각 구조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도지는 그 구조를 공책에 옮겨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을 긋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두운 눈꺼풀 안쪽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었어요. 기름때가 낀 작업복, 그 옷에서 나던 쇠냄새, 커다란 손이 도면 위를 짚어가던 장면. 도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책 위에 선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열이 흘러가는 길을 바꾸는 작은 구조 변경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품 하나의 각도를 조금 틀고 통로 하나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열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지는 최 과장을 찾아갔어요. 공책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 부분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열이 분산될 것 같습니다. 최 과장이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한번 훑었습니다. 그러다 공책을 덮어 도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너 뭔데 감히 설계를 건드려요?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말이 날카로웠어요. 도진이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연구팀에서 작은 내부 확인 작업이 있었어요. 도진이 제안했던 바로 그 부품의 구조를 다른 연구원이 비슷하게 수정해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올라왔어요. 온도가 이전보다 확연히 낮게 유지됐습니다. 최 과장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도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양손에 철제 부품을 들고 한 계단씩. 최 과장이 화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날 오후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팀 안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수치가 좋아진 건 맞지만 그걸 대놓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도진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계단을 올랐고 그 다음 날도 커피를 날랐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습니다. 연구팀 월간 보고 자리였어요. 임원색과 팀장들이 모인 회의실이었습니다. 팀장이 지난달 성과를 발표하다가 연비 개선 수치를 언급했어요. 이전보다 4.3%가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팀장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부품 냉각 구조 일부를 수정한 결과입니다. 임원이 다시 물었어요. 누가 수정했어? 팀장이 서류를 한번 내려다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진이라고 지금 보조로 나오는 친구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물었어요. 그 배달원 출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회의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어요.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임원들의 얼굴에는
각자 다른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회사 공식 공지가 아니라 익명 게시판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배달원이 설계를. 본문도 길지 않았습니다. 정식 연구원도 아닌 사람이 팀 성과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이 20개 넘게 달렸습니다. 공감한다는 것들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결과가 좋으면 됐지 않느냐는 것들이었어요. 도지는 그 게시판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디도 없었으니까요. 회장이 도진을 따로 부른 건 그 무렵이었어요. 회장실은 본관 맨 위층에 있었습니다. 도진이 그 문 앞에 서본 건 처음이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공장 지붕이 보였어요. 회장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앉아. 도진이 소파 끝자락에 걸터 앉았어요. 등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수치, 네가 낸 거 맞아? 네. 회장이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도진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도진이 잠깐 생각하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품을 나르다 봤습니다. 열이 모이는 방향이 보였어요.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보였다고?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더 묻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구팀 정식으로 들어와. 도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살짝 오므라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소식이 연구팀에 내려온 건 이튿날 오전이었어요. 팀장이 짧게 공지했습니다. 한도진 씨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사무실 안이 묘하게 가라앉았어요.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환영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최 과장이 볼펜을 한번 딸깍거리다 멈췄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옆 사람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우리가 몇 년을 굴렀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가 공을 다 가져가는 거야? 옆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성재. 입사 2년차 막내 연구원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도진 옆으로 슬며시 다가오더니 작게 말했어요. 축하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도진이 그를 바라봤어요. 성재가 쑥스러운 듯 눈을 피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진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언론 쪽에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기자였어요. 연비 개선 수치가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며 그 설계를 주도한 연구원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사팀이 내용을 보고하자 임원 회의가 열렸어요. 도진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지를 두고 말이 오갔습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배달원 출신을 언론에 내보내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임원이 받아쳤습니다. 이미 업계에 소문이 다 났는데 숨긴다고 됩니까? 말들이 오가는 동안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날 즈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 만나게 해줘. 임원 한 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회의실을 나서며 옆 사람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저러다 어디까지 가나? 도진은 그날도 그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퇴근 무렵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어요.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엔진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카메라를 향하지 않고 엔진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닫혔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어요. 복도로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 번, 그것도 아주 잠깐, 손이 난간을 꽉 쥐었다가 놓였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계단 난간을 잠깐 쥐었다 놓던 그 손으로 도진은 다음날 아침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식 연구원 첫날이었어요. 책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연구팀 사무실 구석, 창문과 가장 먼 자리였어요. 전임자가 쓰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굴러다니는 볼펜 2자루, 지우개 반 토막,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명함 1장. 도진은 그것들을 조용히 꺼내 한쪽에 모아두고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환영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도 기대하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건 늦가을 초입이었어요. 본관 대회의실에 임원 6명과 외부 투자자,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장이 상석에 앉았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내년 봄 회사 창립 30주년에 맞춰 신형 엔진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가 업계에서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자리였어요. 투자자 한 명이 자료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일정이 빠듯한데 완성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회장이 짧게 답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놨습니다. 총괄 책임자로 도진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임원 박 전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훑어보더니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정식 발령도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이건 너무 이릅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거들었어요. 만약 발표가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날 즈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도진으로 갑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박 전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임원과 나란히 걸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 저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말은 복도 끝까지 가서 사라졌어요. 도진이 총괄을 맡는다는 공지가 내려온 날 연구팀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과장이 자기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몇몇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도진 쪽을 흘끔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성재만 자기 자리에서 도진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진은 그걸 봤습니다. 짧게 눈인사를 돌려줬어요. 도진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 가득 수치와 구조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신형 엔진의 기본 설계안이었어요. 도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마우스를 내려놓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리기 시작했어요. 열이 흘러가는 경로, 압력이 퍼지는 방향, 냉각이 이루어지는 구조. 선 하나를 긋고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그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팀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는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자 최 과장을 포함한 연구원 7명이 각자 팔짱을 끼거나 메모지를 들여다봤어요. 도진은 그 분위기를 못 본 척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작했습니다. 발표까지 5달입니다. 이번 엔진의 핵심은 출력을 높이면서 열을 줄이는 겁니다. 그게 동시에 돼야 해요. 누군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도진이 화이트보드에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군더더기도 없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회의가 끝날 즈음 최 과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냉각 부분은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최 과장이 잠깐 도진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동안 연구팀은 가장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도진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나갔습니다. 점심은 책상에서 해결했어요. 삼각김밥 1개 아니면 컵라면 하나. 먹는 동안에도 손은 도면 위에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차츰 늦게까지 남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이 남아있으니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키게 됐어요. 설계 작업 중간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출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특정 부품에 예상보다 강한 힘이 걸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팀원들이 술렁였어요. 최 과장이 도진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도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밤에 잡겠습니다. 최 과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혼자요? 도진이 짧게 답했어요. 같이 하실 분 있으면 같이 해도 됩니다. 그날 밤 최 과장이 퇴근하지 않았어요. 박성재도 남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화면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웠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최 과장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최 과장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도진 쪽을 한번 봤어요. 짧은 눈빛이었습니다. 말없는 눈빛이었어요. 발표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도진이 마지막 설계선 하나를 긋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화면 속 엔진 구조가 완성된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그것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을 화면 가까이 가져갔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도진이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온도가 이마에 닿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 연구팀 쪽에서 불빛 하나가 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진이 유리창에서 이마를 떼고 돌아섰습니다. 자기 자리로 걸어가 컴퓨터 화면을 껐어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도진의 발이 멈췄어요.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사무실 안을 한번 훑었어요. 텅 빈 책상들, 꺼진 모니터들, 구석에 쌓인 도면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다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사무실 안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문을 닫고 나간 그 사무실 안에서 밤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는 바람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어요. 컴퓨터들은 모두 잠든 화면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발표 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성재가 제일 먼저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온 터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지 않았어요. 그냥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박성재가 키보드를 한번 두드렸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여전히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그가 옆자리 컴퓨터를 켜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혼잣말이 사무실 안에 퍼졌어요. 잠시 후 출근한 최 과장이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버가 왜 이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컴퓨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뛰어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이것저것 확인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15분 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파일이 없습니다. 최 과장이 되물었습니다. 뭐가 없어? 담당자가 말을 골라가며 답했어요. 설계 파일 전체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됐습니다. 최 과장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잡았어요. 백업은?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업 서버도 같이 손상됐습니다. 사무실 안이 돌처럼 굳었어요. 도진이 출근한 건 그로부터 10분 뒤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이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밖을 보고 있었고 박성재는 빈 화면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도진이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진이 담당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도진이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폴더를 열고 닫고 다른 경로를 찾아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도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 표정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경쟁사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엔진 시제품을요. 사무실 안 공기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전무가 들어온 건 바로 그 직후였어요. 임원 2명을 뒤에 달고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도진을 향해 걸어왔어요. 멈추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도진 씨가 유출한 거 아닙니까? 단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안 모든 시선이 도진에게로 쏠렸어요. 박성재가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물었습니다. 도진이 박 전무를 바라봤어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어요. 박 전무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총괄이 당신인데. 옆에 선 임원이 거들었어요. 배달원 출신을 믿은 결과가 이겁니다. 그 말이 사무실 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온 건 그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회장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뒤늦게 돌아봤어요. 임원들도 굳었습니다. 회장이 사무실 안을 한번 훑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박 전무가 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파일 삭제, 백업 손상, 경쟁사 발표. 하나씩 꺼낼 때마다 회장의 눈이 조금씩 좁아졌어요. 보고가 끝나자 회장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진도 회장을 바라봤어요. 둘 사이로 아무 말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장이 물었어요. 박 전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연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발표는 무리입니다.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도진 위에 있었습니다. 도진이 입을 열었어요. 발표 강행하겠습니다. 박 전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파일도 없이 어떡해요? 도진이 답했어요.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잠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도진을 바라봤어요. 최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전무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도진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게 허락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꺼졌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가방을 챙기다가 도진 쪽을 봤어요. 도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정면을 향한 채 박성재가 입을 열려다 그냥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어요. 사무실 안에 도진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가끔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도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열이 흘러가는 길, 압력이 퍼지는 방향, 냉각이 이루어지는 구조. 도진이 수백 번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렸던 것들이었습니다. 파일은 없어졌지만 그 선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도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새겨져 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눈꺼풀 안쪽에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완전하게. 눈꺼풀 안쪽에서 엔진이 돌아가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발표 당일이었어요. 도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무실 소파였어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목이 뻣뻣했어요. 손가락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걸어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손바닥에 고인 물이 턱 끝으로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선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선들이었습니다. 열이 흘러가는 길, 압력이 나뉘는 지점, 냉각이 시작되는 구조. 도진이 천천히 그것들을 순서대로 짚어갔어요.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듯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됐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발표장은 본관 지하 대강당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이었어요. 도진이 강당 문 앞에 선 건 9시 50분이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투자자, 기자,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200석 가까운 좌석이었어요. 문 옆에 붙은 안내판에는 오늘 발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자동차 신형 엔진 공개 발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발표자 이름이 있었어요. 한도진. 인사팀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연기한다고 하면 됩니다. 도진이 문을 바라본 채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인사팀장이 한 번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어요. 도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앞줄에는 넥타이를 맨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간 줄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뒷줄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박 전무가 맨 왼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렸어요. 회장은 오른쪽 가장 안쪽 아무도 크게 눈여겨보지 않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파일도 노트도 없었어요. 그 빈손이 앞줄 투자자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 투자자가 옆 사람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도진이 객석을 한번 훑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천천히. 그러다 멈췄습니다. 설계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앞줄에서 목소리가 났어요. 중년의 투자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강당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진이 단상을 내려와 강당 오른편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커다란 칠판이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거기 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필이 칠판 아래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도진이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분필이 칠판에 닿았습니다. 선 하나가 그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진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바깥 틀이 잡혔어요. 그 안으로 열이 들어오는 길이 생겼습니다. 열이 흘러가는 경로가 선으로 이어졌어요. 압력이 나뉘는 지점에 표시가 됐습니다. 냉각이 시작되는 구조가 칠판 오른쪽에 펼쳐졌어요. 도진이 말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림이 먼저였고 말이 따라왔어요. 열은 한 곳에 모이면 터집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 경로로 분필이 선을 짚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강당 끝까지 닿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도진의 손이 계속 움직였어요. 칠판이 선과 숫자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앉았어요. 설명이 이어지는 중간이었습니다. 기자석 쪽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한 기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옆 사람을 쿡 찔렀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옆으로 번졌습니다. 도진이 칠판에서 돌아봤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경쟁사가 발표한 시제품이 과열로 작동을 멈췄다는 내용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도진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필을 든 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도진이 다시 칠판을 향해 돌아섰어요. 마지막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도진이 분필을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칠판 가득 빼곡한 선과 숫자가 뒤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당 한쪽 벽이 열렸어요. 기술팀 직원 2명이 작은 시연용 엔진 장치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장치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동 버튼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당 안 200명의 시선이 그 손 위에 모였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어요. 낮고 안정된 소리였습니다. 진동이 없었어요. 옆에 달린 온도 표식의 숫자가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숫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3초쯤 이어졌어요. 그러다 앞줄 투자자 한 명이 손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옆 사람이 따라 쳤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기자석에서도 소리가 났어요. 강당 안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강당 오른쪽 안쪽 자리로 향했어요.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 복도에서 도진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박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무릎을 천천히 두드렸다가 멈췄습니다. 도진이 칠판 쪽으로 돌아섰어요.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칠판 아래쪽 빈자리에 짧게 한 줄을 썼어요. 엔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당 안박수 소리가 한 번 더 높아졌어요. 칠판에 쓰인 글자가 강당 조명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단상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악수를 청하러 앞으로 나왔어요. 도지는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짧게 답하고 또 다음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 와중에도 시선이 한 번씩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분필로 쓴 글자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박전무는 강당을 일찍 빠져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사 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어요. 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언론 기사도 긍정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아래서 조용히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진이 내부 조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아침, 도진이 회장실을 찾아갔어요. 회장이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들어서자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파일 삭제건 조사해야 합니다. 회장이 도진을 바라봤어요. 이유가 뭐야? 도진이 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회장이 잠시 도진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컴퓨터 담당팀이 서버 기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느 파일에 접근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추적하는 작업이었어요. 꼼꼼한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던 오후 담당자가 도진을 찾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도진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표 전날 밤 11시 40분. 외부 인터넷 연결을 통해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었어요.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의 사내 아이디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전무였어요. 도진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공장 지붕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깃발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진이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 드리세요. 회장이 박전무를 부른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실에는 회장과 박전무 그리고 도진 셋뿐이었어요. 넓은 방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박전무가 소파에 앉았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어요. 박전무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저 친구가 총괄을 맡는 건 너무 이른 일이었어요. 검증이 안 된 사람한테 회사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말이 이어졌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만큼은 회사를 생각한 겁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진이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박전무가 말을 마치고 나서도 도진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박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을 바라봤어요. 도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실력으로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없었습니다. 도진이 회장을 한번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박전무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직서였어요.
박 전무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어요.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느렸어요. 다 쓰고 나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하게 났습니다. 도진이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직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도진이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영구동 복도를 지났습니다. 걷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자리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연구팀 직원들이 그 빈자리를 흘끔거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변화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최 과장이 도진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자료 제가 준비할까요? 짧은 말이었어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과장이 돌아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정과는 달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2명이었습니다. 말을 먼저 거는 사람도 생겼어요. 수고하십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전에는 없던 인사였습니다. 박성재가 도진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발표 때 분필 드는 거 보면서요.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도진이 바라봤어요. 박성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러더니 쑥스러운 듯 모니터를 켰어요. 도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진이 퇴근하다가 계단참에서 박 주임과 마주쳤어요. 처음 도진의 철가방을 발로 밀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 주임이 도진을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도진도 멈췄습니다. 둘이 마주봤어요. 박 주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다가 들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도진이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연구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진이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팀원들이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도진의 시선이 잠깐 그 창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도진이 점퍼 지퍼를 올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진이 다시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건물에 철가방을 들고 들어서던 날과 같은 걸음이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별이 보이던 그 밤에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났어요. 그 사이 한성 자동차는 달라졌습니다. 신형 엔진이 정식으로 출시됐고 첫 달 계약 물량이 예상치의 2배를 넘겼어요. 업계 전문지 표지에 회사 이름이 올랐습니다. 창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구내식당 점심 메뉴가 하나 늘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초입 업계 순위가 공식 발표됐어요. 한성자동차 업계 1위. 사무실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최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모니터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연구팀 막내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기쁨이 건물 전체로 번졌어요. 도진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순위 발표 기사가 떠 있었어요. 도진이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다들 복도로 나가 있었으니까요. 이사회가 열린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어요. 기존 업계 1위였던 대한자동차의 인수였습니다. 대한자동차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진 게 2달 전이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업계에서는 매각이 시간 문제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임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자료를 펼치고 숫자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회장이 도진 쪽을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도진이 테이블 위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조금 길었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도진을 슬쩍 봤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진이 자료를 덮었어요.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어요. 도진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멀리 대한자동차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 외벽이 오후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도진이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오래 말없이. 그로부터 한 달 뒤 도진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은 크게 하지 않았어요. 대강당 대신 중간 회의실이었습니다. 직원 대표 몇 명과 임원들, 그리고 회장이 자리를 지켰어요. 도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없었어요. 잠깐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담백한 소감이었어요. 누군가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벼워졌어요. 도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취임 다음 날이었어요. 도진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회사에서 10년을 일한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산업사고 기록 전부 찾아줘. 비서가 받아 적으며 물었어요. 어느 회사 것을요? 도진이 답했습니다. 대한자동차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진이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두 손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는데요. 비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어요. 일부는 공개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비공개 처리된 게 여러 건이에요. 도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사고 발생 연도, 장소, 피해 규모,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손이 멈췄습니다. 사고 보고서 목록 중 삭제 표시가 된 항목이 있었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이 그 날짜를 들여다봤어요. 입술이 아주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비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항목은 원본이 없습니다. 전산 기록상으로는 존재했다가 삭제된 걸로 나와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경로로 구할 수 있어? 비서가 잠깐 생각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닷새가 더 지났습니다. 비서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외부 자료실에서 찾았습니다. 복사본입니다. 도진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20년 전 날짜였습니다. 도진이 봉투를 열지 않고 한참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도진이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모서리가 부스러질 듯 말려 있었습니다. 도진이 첫 장을 펼쳤어요. 사고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중 엔진 과열로 인한 폭발. 발생 장소 대한자동차 영구동 지하 실험실. 피해 상황 연구원 1명 사망. 도진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피해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한 줄이었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손끝이 종이에 닿아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진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났어요. 딸깍.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멀리 대한자동차 건물이 오늘도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진이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지도 않았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 어딘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건물은 여전히 햇빛 속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진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사무실 공기 속으로 스며든 그날 이후 도진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고 회의를 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점심은 여전히 책상에서 해결했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서랍 안쪽 깊은 곳에 누런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도진은 그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눈을 감아도 보였으니까요.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대한자동차는 공식적으로 한성자동차의 자회사가 됐어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악수가 오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도진이 그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서명하는 손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썼어요. 도진 2글자가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기자회견 날짜를 잡은 건 도진이었어요. 비서가 일정을 조율하며 물었습니다. 인수합병 관련 발표로 진행할까요? 도진이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비서가 펜을 든 채 기다렸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장소만 잡아줘요. 비서가 알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도진이 다시 창밖을 봤어요. 대한자동차 건물이 이제는 한성자동차 깃발을 달고 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저녁이었어요. 비서가 두툼한 원고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홍보팀에서 초안 준비했습니다. 도진이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돌려줬어요. 필요 없습니다. 비서가 멈췄어요. 제 말로 하겠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진이 서랍을 열었어요.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위에 손을 얹었어요.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였어요. 도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손이었어요. 그 손이 도면 위를 짚어가며 선을 따라갔습니다. 어린 도진이 그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따라 그렸어요. 선이 삐뚤게 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는 기억 속 웃음이었습니다. 작업복에서 쇠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눈을 떴어요. 봉투에서 손을 걷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어요. 기자회견 당일이었습니다. 본관 대강당에 취재진이 가득 찼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자리가 200석이었는데 통로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인수합병 발표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메모지를 펼치고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웅성거렸습니다. 도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하얀 셔츠였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았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앞줄부터 뒷줄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인수합병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대한자동차 영구동 지하 실험실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엔진 실험 중 과열로 인한 폭발이었어요. 회사는 그 사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삭제됐어요. 피해자 기록도 지워졌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 사고로 연구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진이 잠깐 멈췄어요. 강당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기자 몇 명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도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웅성거림이 커졌다가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앞줄 기자였습니다. 혹시 이번 인수가 복수를 위한 것입니까? 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도진에게 쏠렸습니다. 도진이 그 기자를 바라봤어요.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짧았습니다. 강당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도진이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평생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 회사에 왔어요. 도진이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엔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당 안이 고요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멈췄어요. 메모하던 펜이 그대로 공중에 있었습니다. 도진이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그것으로 발표는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어서는 사람, 전화를 꺼내는 사람,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진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강당 한쪽 벽에 세워진 시연용 엔진 앞에 멈춰 섰어요. 기술팀 직원이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시동 버튼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버튼에 손가락이 닿았어요. 그 순간 눈꺼풀 안쪽으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기름때 낀 커다란 손이었어요. 도면 위를 짚어가던 손이었습니다. 어린 도진이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선을 따라 그리던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도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어요. 낮고 고른 소리였습니다. 진동이 없었어요. 부드럽게 흔들림 없이 돌아갔습니다.
온도 표식의 숫자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도진이 엔진 소리를 들었어요.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강당을 채웠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보다 낮고 카메라 셔터 소리보다 낮았지만 그 소리가 가장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진의 눈가가 달아올랐어요. 뜨거웠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참았던 것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눈가에서 먼저였어요. 한 줄기가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엔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진이 엔진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짜장면 철가방을 들고 이 건물에 처음 들어서던 날부터 복도 벽에 붙은 도면 앞에서 혼잣말을 하던 순간부터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던 밤부터 그 모든 날들이 이 소리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엔진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